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 연애요? 결혼요? 그냥 귀찮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지도 않은 채로 침대에 널브러져서 배달앱 뒤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잖아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누구랑 데이트를 하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니까요. 나 혼자 산다는 말이 유행어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 지 오래고, 책임져야 할 입 하나 늘리는 것보다 내 통장 잔고 지키는 게 훨씬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지독하게 길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혼자서 맥주 한잔 하는 게 낭만이죠. 그런데 50대, 60대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절에 친구들은 애들 성화에 못 이겨 북적거리며 여행 가느라 카톡방 조용한데, 당신은 텅 빈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랑 눈 맞추며 편의점 도시락 돌리고 있을 미래요. 그때 가서 급하게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소개팅 앱 켜서 저기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식 종목 고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신중하게 인생을 함께할 단 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멘탈을 탈탈 털어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국의 천재 작가 제인 오스틴을 아시나요? 그 여자가 살던 시대에 영국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스틴은 소설에 전쟁 얘기는 단 한 줄도 안 썼어요. 오직 누가 누구랑 파티에서 눈이 맞았고 누가 누구한테 청혼했는지에만 집착했죠.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 여자가 정답입니다. 전쟁은 나라의 문제지만 배우자를 고르는 건 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잘못 고르면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의 전 재산과 정신건강, 그리고 평생의 평화가 통째로 탈탈 털리는 도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뢰 같은 사람만 골라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으면 죽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비혼이 대세라고 외치지만 사실 일요일 오후 4시쯤 되면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오잖아요. 그 외로움을 못 견뎌서 에라 아무나 좀 만나보자 하며 소개팅 앱을 켜거나 예전에 헤어진 사람한테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합니다. 이건 마치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길거리에 버려진 상한 음식을 주워 먹고 배탈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구멍을 대충 땜질하려고 만난 그 사람은 나중에 당신을 혼자일 때보다 100배는 더 비참하고 외롭게 만들 겁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혼자서도 충분히 재밌게 놀고 그 고요한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훈장 같은 겁니다. 또 하나의 코미디는 썩은 사과를 아까워하는 심리입니다. 우리 3년이나 사귀었는데 내 나이가 내일 모레 30 중반인데 라며 고장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이미 사흘 동안 마셨다고 해서 남은 우유를 다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마실수록 당신 속만 뒤집어질 뿐입니다. 이미 흘러간 과거의 시간은 매몰 비용입니다. 10년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당신의 남은 50년 미래를 담보 잡히지 마세요. 짧고 행복한 미래가 길고 지질한 과거보다 무조건 비싸고 가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가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찾기 어렵겠지 라고 막연하게 믿거나, 혹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며 적당히 타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빌런들이 서식하는지 정말 다 겪어보긴 했나요? 세상엔 숨 쉬듯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애에 빠져 당신을 소모품으로 쓰는 인간들이 널려 있습니다. 내 선택이 최선인지 알려면 최소한 이 연애 시장이라는 수족관에 어떤 괴물들이 사는지 충분히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겪는 이 짜증이 참을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당장 도망쳐야 할 재앙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희한하게도 정작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다며 발로 차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뇌는 친밀함과 고통을 한 세트로 묶어놓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누군가와 가까워졌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이 문신처럼 새겨진 거죠. 그래서 다정한 사람을 보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나 같은 걸 좋아해?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며 행복을 거부합니다. 행복한 연애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행복이 찾아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꼴이죠.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뇌 구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에러를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곁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에러는 나쁜 놈에게 홀리는 도파민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연락 안 되고 제멋대로고 가끔 잠수 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보며 치명적 매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반면에 연락 잘 되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을 보면 노잼이다, 매력 없다며 밀어내죠. 이건 마치 건강에 좋은 현미밥은 맛없다고 뱉어내고 몸을 망치는 불량식품만 찾아 먹는 초등학생 같은 짓입니다.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 지루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 미친 세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한정판 명품입니다. 나쁜 매력에 끌리는 건 당신이 정서적으로 중고차를 신차 가격에 사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은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면 나중에 얘기해. 그건 네 탓이잖아. 왜 옛날 얘기까지 꺼내? 라며 벽을 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죠.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듣고 보니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못 구하는 0.1%의 귀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작은 결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술버릇이 좀 안 좋으면 어때? 경제관념 좀 없으면 어때? 사소한 건데. 하지만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를 무시하고 42.195km를 뛸 수 있을까요? 처음 1km는 견딜만 하겠죠. 하지만 10km를 넘어서는 순간 그 모래알은 당신의 발바닥을 피떡으로 만들 겁니다. 연애 때는 사소해 보이던 그 결함이 결혼이라는 마라톤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상이 됩니다. 모래알은 작지만 그게 당신 신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완벽한 짝이라는 판타지 좀 버리세요. 나랑 딱 맞는 로또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당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그나마 행복해지는 비결은 나는 어차피 약간은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자신부터가 이미 조금씩 미쳐있고 결함투성이인 인간들이거든요. 신들은 완벽한 짝을 만나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은 그저 서로의 결핍을 보며 참 너도 나만큼이나 바보 같구나 하고 껄껄 웃어줄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게 최선입니다. 행복한 관계는 낙관이 아니라 비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싸울 거고 넌 당연히 가끔 재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정도 결함은 내가 좀 봐줄만 하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상대를 찾으세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먼저 보세요. 당신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여도 대화가 통하고 나를 지독하게 외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에는 혼자 넷플릭스 보는 평화 대신 기꺼이 서로의 미친 구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짝꿍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